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하셨군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번, 거대 야당이 지금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방금 그 대국민 담화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리는 겁니다. 브리핑 제가 다 메모를 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북한 편을 들고 있다. 간첩제 개정을 반대한다. 중국 유학생들이라는 자들이 부산에서 지금 3명이 드론 띄워서 해군 작전사령부 건물 촬영했고 미 항모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승함하게 돼 예정되어 있던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잡혔어요. 그 3명 중에 1명이 우수공산당원으로 표창부장 받은 게 드러났어요. 사실상 간첩이죠. 이런 간첩제 개정을 민주당이 반대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중국 간첩, 러시아 간첩, 일본 간첩, 해외 간첩들이 한국에서 간첩 행위를 해도 놔두겠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혹시 간첩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자, 마약 수사, 조폭 수사, 이 예산 전부 깎아버렸어요. 이 말은 거대 야당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베네수엘라 특급행 열차 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거죠. 이런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반국가 세력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안이 되어서 자신들의 월급 올렸잖아요. 월급 2.2%인가 인상했잖아. 다른 건 다 깎으면서 국회의원들 월급은 인상시켰죠. 이런 파렴치한 자들. 미래 성장 동력도 말살시켰다. 대왕고래 예산, 우리나라 인근에 석유 난다는데 그거 한번 시추해보자고 하는데 지금 배가 왔어요. 부산항 앞바다에. 그거 못하게 대왕고래 예산 삭감, 청년층 예산 삭감, 아이들 예산 삭감, 재대책 예산도 삭감. 왜 이러고 예산 삭감하는 줄 아세요? 청년층의 불만을 이끌어내고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의 불만을 이끌어내고 재대책 예산도 삭감하면 사건 발생하겠죠. 그러면 다 모조리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지. 이런 의회 독재와 폭거는 행정사법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했다. 이거는 계엄법 2조 2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선관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관위 조사를 했는데 국정원이 점검을 해봤더니 북한의 해킹 공격이 가능했고,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면서 완강히 조사를 거부하다가 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 채용 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슬그머니 조사받겠다고 물러섰다. 그런데 시스템 장비를 점검해보니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가 되어서 선관위 시스템에 들어가봤더니 해킹에 취약하고 비번도 1, 2, 3, 4, 5 이게 단순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방장관 김용현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국정원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선거 결과를 이렇게 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지난 총선 전에 재정비가 되지를 못했다. 그리고 선거 관련 이야기는 대통령이 말을 아꼈습니다. 뭐 더 하실 것 같은 표정도 있었는데 말을 아꼈어요.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한다고 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비상계엄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다.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리는 것이었다. 짧은 계엄이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하려는 것을 물러섰잖아요. 하지만 며칠 있다가 바로 또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해버렸죠. 가결해버렸죠. 헌법재판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형식을 빌려서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소수 병력만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고 실탄도 지급하지 않았다. 망국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국회에 군 투입을 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국회를 해산하고 기능마비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기능마비시키려고 했다면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의 군대가 동원됐을 것이다. 그리고 12월 3일 밤 10시 30분 대국민 담화를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서 군 병력이 이동된 것이다. 1시간에서 2시간 병력 투입이 됐다. 특히 국회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생각을 했더라면 계엄을 주말에 선포했을 것이고 병력도 더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했을 것이다. 특히 방송 송출도 중단시켰을 것이다. 진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방장관과 논의했고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건 계엄법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 입장에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 거기 멤버들 중 일부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금 현재 수사기관들이나 국회 국방위 상임위에서 군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책임 없다. 명령을 내린 대통령 내가 책임진다. 그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그 사람들은 책임 없다. 국회 출입 막으라고 한 적 없다.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 무슨 내란죄냐? 소수병력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가 임박하자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그동안 해서 폐악질을 해왔고 이를 통해서 이재명의 조기 대선, 국가 시스템 마비 하고자 한 것이 야당의 속셈 아니냐? 나를 수사하든 탄핵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임기나 자리 보존에 연연하지 않는다.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서 헌법적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 계엄권 발동은 사법 대상이 아닌 통치 행위다. 망국적인 국헌문란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면 어찌 되겠는가? 나라가 완전히 부수어질 것이다.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가 되는 걸 원하는가?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한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까지 싸운다.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며
이것이 사법당국의 판례인데 내란으로 모는 것은 우리 위험을 빠뜨리는 것이다. 지금 탄핵 찬성한다고 나온 그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광란으로 빠질 때 그대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이야기해봐라. 탄핵 찬성하러 나온 사람들, 그동안 나라가 이렇게 광란에 빠질 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공직자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에 매진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매진해라.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그동안 제가 쭉 이 뉴스를 팔로우해서 다 이해합니다. 이 내용이 뭔지.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2조에 관련된 통치행위로 이거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대통령의 엄연한 통치행위다. 그리고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소수병력을 국회에 진입시켰고 중앙선관위에 보냈다. 국회에서 실탄도 없는 그 소수 병력들이 국회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그리고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다 들어가서 투표했잖아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것은 국방장관에게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고 시스템 점검을 작년부터 했다. 선관위에 대한 시스템 점검. 해보니 국정원 직원이 그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마구 돌아다녀도 너무나도 취약하더라. 해킹에. 그럼 선거의 정당성을 어떻게 보장받겠는가? 그래서 선관위에도 보냈다. 어떤 자료를 확보했느냐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계엄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리는 것이었다. 지금 군 관계자의 책임은 없다. 특히 국회를 진짜 해산시키고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제일 먼저 병력을 한 수만 명 보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수 조치를 했을 것이고 특히 방송 송출도 막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경고였기 때문에.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 무슨 내란죄냐. 수사를 하든 탄핵을 하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당당히 맞서겠다. 임기 자리 보존 연연하지 않는다.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겠다. 이 망하는 망국적인 이 나라를 구해달라는 국민적인 그 여론, 국민적인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서 헌법적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 계엄권 발동은 사법적 대상이 아니라 통치행위다. 마지막으로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약 천국, 간첩 천국, 마약 소굴, 그리고 조폭의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들이 설치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이걸 볼 수 없었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탄핵 찬성에 나온 그분들에게도 호소한다. 경고한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대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민생 안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 매진해달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방금 멘트입니다. 네,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담화 직후에 윤리위를 긴급 소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거나 출당 논의를 하겠답니다. 이 한동훈이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지금. 예.